그러니까는 아무튼 간에 제가 대구 쪽으로 해서 재개발 리스트를 보내드렸어요. 재개발 리스트 보내드리고, 재개발 중에서도 관리처분인가 난 이후 거. 그러니까 현재 그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락이 왔죠. 하락의 시점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뭐 어디를 볼까요? 여기 태왕 아너스라고 있어요. 네, 태왕 아너스 말고 이게 어디였더라? 제가 아까 방금 봤었는데 차트가 좀 신기했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구나. 청라. 네, 청라 언덕 쪽에, 자, 청라 언덕 쪽에 여기 여기였나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차트가 신기하죠? 2018년 9월에 지어진 이편한 세상 대신입니다. 네. 브랜드 신축이죠. 네, 2018년 9월에 지어가지고 5년차 신축인데요. 자, 25평이 이렇습니다. 네, 4억 5천에 거래가 되었죠. 7층 82 타입 어떻습니까? 네, 무섭죠? 이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5억 9,300까지 뭐 거래가 되고 5억 9,300에 3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4억 5천으로 급락이 있습니다. 네. 전세가 볼까요? 전세가는 뭐 4억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가 뭐 이렇게 2억 9천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천, 4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5천 갭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25평이 대구에서 수요가 많을까요? 대구에서는요 25평 수요가 좀 적은 편이에요. 대구는 대형 평수가 좀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25평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2020년 중반 가격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물론 이 4억 5천은 너무 금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호가는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대신 2편안 쳐볼까요? 대신동 2편안 치면요 전체 면적 중에 제일 작은 평수 있죠. 25평대. 아이고 4억 6천이 있네요. 네, 자 6층이 있고요 4억 6천 2500이 다운되어 가지고 4억 6천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높은 가격 볼까요? 6억 천까지 있죠. 그래서 6억 천은 거래가 안 된다. 4억 6천. 근데 앞으로 이 대구의 입주 물량이 언제까지입니까? 자, 추세가 올라가죠. 22, 23, 24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시기를 겪어야 되는데 과연 저기 4억 6천이 저기서 멈출까요? 방어를 할까요? 글쎄요.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한테 이득이에요. 자, 실탄을 가지고 있고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3년 이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상관없어요. 자, 아마 제 생각은요 23년 이때는 분양권에 대한 투자자의 진입이 좀 많아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분양권이 이제 24년도에 입주하는 것들, 뭐 전매 제한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23년에 입주하는 것들 중에서 뭐 서대구역 영무예당 같은 경우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대구역 영무예당 보시면은 피가 1000이에요. 네. 84로 볼까요? 네. 20평대 좀 그러니까. 자, 1층이요. 피가 500이에요. 네. 이것도 안 팔리니 마피 뜹니다. 네. 자, 그리고 높은 가격. 피가 3000에서 피가 1억 2천까지 있는데요. 이 동일 매물인데, 하나는 피가 3000이고, 하나는 피가 1억 2천입니다. 자, 그럼 뭐가 팔릴까요? 피가 3000이 팔리겠죠. 근데, 과연 입주할 때 무사할까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란 겁니다. 마피 뜬다? 땡큐.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하나 사면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대출 나옵니다. 하지만 전입의 의무가 따르겠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1주택자이다. 타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처분조건부가 걸려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요. 그 아파트가 등기되고 나서
6개월 안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중도금 대출 받고 뭐 여기가 조정 해제가 풀려도요, 대출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분한테 넘겨야 되겠죠, 싸게. 근데 뭐 안타깝게 이렇게 여기가 그 평리 촉진구역이거든요. 촉진 1, 2, 3, 4, 5, 6, 7까지 있나 뭐 그럴 건데 P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일부가 전매 제한이에요. 이거 아마 입주권일 거예요. 재개발 입주권들. 네, 아직까지 좀 높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야기 해볼게요. 대구. 네, 레드스카이님 반갑습니다. 부산은 언제 빠지나요? 부산 조금만 있다가 이야기 드릴게요. 부산 지금 국지적으로 침체 오고 있잖아요. 네, 레드스카이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물건이 어떤 거죠? 자, 그리고 이 파란 세상 두려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인가 재개발이 그래요. 재건축일 겁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84 타입이 20년 6월에 입주해요. 매매를 보자네요. 자, 6억 8,600. 아직까지 콧대가 셉니다. 네, 콧대가 세요.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도 아니잖아요. 초품화도 아닌데 지금 단순히 두류내거리, 두류역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네, 두류역 자이 25년 8월에 지어지고요. 25년 4월에도 이렇게 두류 스타일스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걸리죠. 자, 이편 세상 두류역. 네. 이것도 지금 너무 콧대가 세요. 좀 빠질 겁니다. 빠질 거고. 자,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아, 그 중에 제가 오늘 봤는데 이 평리 쪽에 이 3인 뉴타운이가 있습니다. 1980년도 지어졌고요. 용적률이 193%예요. 아마 재건축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성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한 3억 정도 넘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매매가를 볼까요? 자, 30평대를 볼게요. 자, 혹시나 내가 1776세대입니다. 엄청나죠? 네, 근데 3억 9,500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3억의 추가 분담금을, 그러니까 맥시멈 3억이라 쳐봅시다. 뭐 2억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근데 3억을 넣는다고 쳤을 때 6억 9,500입니다. 네? 6억 9,500에 84 타입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비싸다는 겁니다. 네? 그럼 2억을 넣는다. 그리고 2억이면 5억 9,500이에요. 5억 9,500.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당가 요새 700으로 계산해 볼까요? 평당가 700만원에 곱하기 34평인데 이게 공용 공간까지 합쳐가지고 50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3억 5천 들어갑니다. 한 세대당 3억 5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일반 분양에 따라서 내가 뭐 5천이 빠질 수 있고요, 1억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대충 뭐 대략적으로 취득세 합쳐가지고 뭐 3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치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아마 더 빠질 거고요. 이게 아마 뭐 리모델링 간다 말도 있고, 뭐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뭐 딱히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거 조합도 광명, 코롱, 뉴타운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합쳐서 뭐 재건축 한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곳이 어디죠? 이 월성이죠. 네, 월성의 대장 아파트는요, 월성 이편한 세상인데요, 가격대 한번 봅시다. 3천 받았죠. 7층이에요. 남동. 네. 자, 근데 여기가 평수가, 네, 지금 보면요, 84죠. 84로 볼게요. 84가 그렇게 세대수가 많은 건 아닌데, 자, 매매가 보시면은 지금 6억 5천부터 7억 2천까지 나와 있어요. 네, 한 3천 정도 빠져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되는데 좀 더 빠질 겁니다. 좀 더 빠질 거고, 대신에 전세가가,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 조암초등학교가 좀 명문이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역이 그래요. 대구는 일단 월성동을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리를 보고 있어요. 평리가 24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외곽이기 때문에 다만 서대구역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에 많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대구가
아마 해도 23년이 바닥이 아닐지는 모릅니다. 예. 23년, 24년, 24년 입주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급반등이 있으려면요, 급격하게 이 입주 물량이 적어져야 되고, 그리고 양도세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금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양도세 규제, 조정지역은 다 해제할 겁니다. 조정지역 해제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더 중과만 폐지되더라도요, 매물을 많이 내놔요. 근데 왜 그러냐, 다주택자들은요 그걸 알아요. 자,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요, 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팔지 않으면은 추후에 양도세를 50% 경감시켰을 때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서 내가 못 팔 수도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심리가 장기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40일 남았나요? 50일 남았나요? 대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대통령 누가 되든지 간에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갈아타는 거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일시적 1가구 주택 유지해서 계속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다주택이 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요, 만약에 본인이 두 채 갖고 있다, 한 채 팔고 또는 두 채를 팔고 해서 똘똘한 채로 간 다음에, 네, 하락기가 온 지역에, 드라마틱하게 하락기가 온 대구 같은 지역에 매수를 여러 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은 국지적으로라도 취득세 중과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우리는 기다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라는 지역을 한번 꼭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구가 아무튼 구경만 하시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하세요. 지금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성구는 어차피 살 게 없어요. 네, 안 돼요. 자,